팔로알트 네트워크 김인석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초대돼서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뭐 전 세션에 저희 또 회사 이름을 또 다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세션에 임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남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베스핀 글로벌하고는 올 초부터 비즈니스 협력 관계로 MSSP 사업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뭐 고객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국내 메이저 업체를 대상으로 AWS 환경, MS 애주 환경을 통한 어떤 협업 관계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솔루션과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접목하는 그런 비즈니스 협업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보고자 하는 그런 테마는요, 컨테이너 서버리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보안을 접목할 수 있는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베스핀 글로벌에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클라우드와 관련된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혹시 회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손드는 분 중에 아마 대부분은 NG 파이어월 해갖고 차세대 방화벽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5년 전에 차세대 방화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전혀 다른, 거의 180도 다른 업무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 서버리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CI/CD 전반적인 프로세싱과 관련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최근 클라우드 환경으로 비즈니스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된 기술적인 그런 전환점이 아닐까 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뭐 다커나 컨테이너 이런 이미지는 뭐 아까 첫 세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뭐 10년 전으로 해갖고 이미 나왔던 이론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가 워낙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취약점 부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 GCP 서밋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서울 리전이 내년에 또 오픈을 하다 보니까 메이저 3사의 이제 폭풍적인 그런 경쟁 구도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목은 컨테이너 서버리스 CI/CD 환경을 어떻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함께 이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간단한 데모 저희가 구성한 내용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요약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 클라우드 영역과 관련된 솔루션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총 프리즘화 영역은 4파트지만은 클라우드 영역은 2파트입니다. 이미 초기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게이트웨이 방식의 차세대 방화벽인 VM 시리즈 군하고요. 지금 설명드릴 컨테이너 서버리스 쪽 영역의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 영역이라고 이제 상품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리즈마 클라우드 영역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보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의 S3 버킷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애저 스토리지를 사용하신다든지, 다양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개발자분들이나 뭐 여러 실무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활용해서 업로드하시고 다운로드하는 부분을 많이 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파일에 머리어가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APT 공격 방어의 취약성으로 노출이 됐다든지, 그럼 순식간에 그 파일, 버킷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이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부분도 클라우드 DLP 역할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조금 인입해서 서비스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는 계정 영역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다양한 IAM 등록 사용자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권한들이 할당이 돼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엔드 유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유지보수 업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트너십 뭐 이래 등등등등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늘은 100명, 오늘은 200명 등록 유저지만은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요, 이게 막 3, 400명이 되고
몇천 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퇴사도 하시고 유지보수 직원분들 바뀌시고 쭉쭉쭉쭉 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이거 이 사용자가 정말 맞는 IAM 권한이 됐나? 이 사람 있나? 헷갈리시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뭐 지금 이제 미소를 지시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실제 고객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IAM 영역에 대해서 과연 리소스를 제대로 체크를 해가면서 주기적으로 스캐닝해서 불필요한 히트 수를 처리해갖고 권한을 낮추고 또는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긁어드릴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요즘 이제 CWPP라고 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두 스캐닝을 해서 즉 고객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리소스들을 그대로 다 스캐닝을 해서 대시보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서 끝나면은 재미없죠. 보안된다니까.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위반된 내용들 그리고 빌트인된 보안 시그니처에 위반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리포팅을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함께 접목시켜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컨테이너, 서버리스, 그리고 개발자 환경에서 최근 트렌드가 확 변하고 있는 CI/CD 전반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들을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이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베스킨 글로벌하고 저희가 MSSP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국내의 다양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안 솔루션과 베스킨 글로벌의 유능한 그 클라우드 리소스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업 관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좀 더 딥다이브한 내용에 대해서 POC라든지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 양사가 함께 찾아갈 준비를 서두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뭐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커 이미지를 하나만 보더라도 워낙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은 워낙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 개발자분들을 예를 들면은 뭐 개발자분들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다 쓰세요. 편하니까 또는 수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해왔던 패턴들에 의해서 근데 사실상 그 이미지가 안전한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로 집합된 이런 소스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풀 스캐닝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선이 요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EC2 인스턴스 환경에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거의 서비스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객사에 컨설팅을 해보면은 뒷부분에 데모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AWS에서 런칭한 이제 파게이트 서비스를 써서 ECS 구성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람다 함수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심플하게 서버리스 환경으로 구축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그 베스킨 글로벌하고 같이 구축한 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초기 구축한 방화벽 구성을 VM 시리즈로 AWS EC2로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방식의 방화벽이 있다면은 최근 트렌드는 다 서버리스로 전환을 하고 있답니다. 람다함도 쓰시고요, ECS 쓰시고요, 파게이트 이용한 ECS 쓰시고요, 또는 애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AKS 사용하시고요. 이 트렌드가 이제는 손쉽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제 그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글로벌하게 핫한 이 컨테이너 솔루션 그리고 서버리스를 보완할 수 있는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해서 최근에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거의 5개의 회사를 인수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지금 런칭을 한 상태고요. 거의 제 업무의 95% 이상을 이 비즈니스를 지금 업무 현황에 띄고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1번은 뭐 취약성이죠. 이 환경의 특정 이미지를 제가 개발자로서 A, B, C, D 예를 들면 그런 5개의 다커 이미지를 갖고 어떤 컴파일을 하려고 어떤 리소스를 런칭하려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려고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셨다고 가정할 때 과연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서 방화벽 쓰시듯이 웹방화벽 사용하시듯이 어떤 취약점 정보를
얼럿을 탁탁 띄워주시면서 이거 경고, 차단 이런 거를 경험하셨냐라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근 환경들을 보게 되면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아주 유능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리소스 스캐닝하시고 확인하시는 정도,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워낙 트렌드가 변경하다 보니까 이 무수히 많은 컨테이너 리소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취약 요소의 CVID 정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기준 조건으로 해서 전체 장비를 연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마치 방화벽을 쓰시는 것과 똑같이 얼럿을 띄워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취약성 부분, 컴플라이언스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레이어 3, 레이어 4 방화벽뿐만이 아니라 와플을 아우르는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셨는데 그 부분이 웹 취약성과 문제가 있는지, 첫째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WASP 기준의 취약 요소를 갖고 있는지, SQL 인젝션 공격에 문제가 없는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마치 물적 방화벽을 쓰신 것과 똑같이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둘 수 있다는 컨셉이고요.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런타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루트는 허용을 하게 되는데 ETC 밑에 SSHD 폴더 밑에 접근을 해서 모든 컨트롤하는 부분, 파일을 적재한다든지 라이팅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 파일 접근과 관련된 부분들로 세세히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통제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프로세서와 차단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접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인증 서버와 연동을 해서 컨테이너 환경의 컨테이너 LDAP 기준으로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거의 개발자분들하고 미팅하게 되면 이게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CI/CD 툴킷에 연합이 돼서 통합이 돼서 보안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빌드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빌드 1, 2, 3, 5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해당되는 이미지가 정말로 안전하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약점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이제 간단하게 젠킨스를 통해서 특정 이미지를 동작시켰을 때 그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떴는데요. 세부적으로 안 보시면 이제 파일이 제공될 테니까요. 결국은 다양한 호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젠킨스가 됐건 스피네이커가 됐건 기타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CI 툴을 돌리실 때 그 이미지가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풀 스캐닝을 1번부터 끝까지 다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배포를 해줄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탑된 취약 요소를 다 추려서 포스트 컨테이너 이미지 관점에서 다 출력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으면라는 보안적인 관점에 리포팅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컨셉이고요. 결국은 컨테이너 전반의 환경에 대해서 취약 요소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이전트 방식으로 설치된 부분이 아니라 마치 방화벽으로 인아웃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배포가 돼서 클러스터링 구조를 통합형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다는 컨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트위스트락이라는 제품이 설치가 되게 되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콘솔이라는 매니지먼트 툴킷과 디펜더라고 하는 컨테이너 방화벽이 고객사 컨테이너 환경에 인입이 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커널에 에이전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트래픽 플로우 상에 저희가 컨테이너로 인입을 해서 전체 풀 스캐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든지 다커스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이 컨테이너로 쿠버네티에 인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데몬셋으로 각 노드에 컨테이너 방화벽이 디펜드로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파드를 실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인아웃되는 트래픽을 다 체크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L4, L7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특정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접점을 도표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픽하게. 그럼 실질적으로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연결되는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딱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특정 vulnerability가 뭐 크리티컬 요소로 몇 개가 잡혔고 컴플라이언스의 ABC의 기준이 위반되는 내용이 이겁니다라는 리포트를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못 보셨던 내용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컨테이너 방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런타임에 대한 방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저희가 잠재 영역으로 얼럿을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고객사 A, B, C, D 담당자분들이 특정 부서별로 런타임에 대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그 부서별 런타임에 대한 폴리시를 수동으로 커스텀하게 입력을 하셔서 얼마든지 인, 아웃 되는 또는 이스트, 웨스트 되는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런타임 방어 정책을 인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컨테이너가 스타트가 돼서 특정 포트가 리스닝 되면서 전체 이어지는 모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스냅샷을 찍어서 사실상 오딧용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드가 배포돼서 삭제될 때까지 모든 시간에 운행되는 모든 요소들을 커맨드 라인으로 해갖고 다 적재를 하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스냅샷 단위로 문제점에 대한 감사 증족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런타임 방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세스 제어,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인증 서버라든지 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별 어떤 계층적 구조로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해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 가져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영역은 만약에 AWS와 GCP를 뭐 메인과 백업으로 두 개를 멀티 클라우드로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럼 프리즈마 클라우드 영역을 연계를 하시게 되면은 이 양당 간의 모든 트래픽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풀 스캐닝해서 리소스 관리를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실제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위배가 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리포팅해드리고 수정하시게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요. 만약에 무조건 취약 요소가 나온 거는 다 자동으로 수정해라. 그러면 저희가 S3 버킷에 라이트 템플릿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에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방화벽 체계에 차단율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함께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각종 컴플라이언스에 매트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 접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뭐 사내에 컴플라이언스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커스텀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CI/CD 통합 부분인데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I 통합 툴킷으로 젠킨스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젠킨스에 플러그인을 인입해서 젠킨스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다커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어떤 빌드를 만드시는 구성 가운데 빌드 1, 빌드 2, 빌드 3 올려가실수록 저희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빌드를 완성하시는 순간에 취약 요소를 젠킨스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GUI 화면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셔서 컨테이너를 관리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오픈시프트에 플러그인 방식이 아닌 트위스트 CLI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화면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CI/CD 전체 풀 프로세서 간을 스캐닝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제가 젠킨스로 한번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떤 취약점이 체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서비스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그런 구조 가운데, CI/CD 구조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점으로 체크가 됐는지를 이 툴킷으로 함께 해결해 주실,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서비스 정보를 해줄 수가 있게끔 구성해 줄 수 있고요.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좀 보시면요, 이건 럭하게 그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사 환경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이라는 매니지먼트 툴킷이 배포가 됩니다. GUI 화면을 로그인할 수 있게끔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로 매니지먼트 툴킷을 제공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취약 요소를 3D 인텔리전스 DB로 저희가 내려받아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최신화된 보안 서비스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매니지먼트 역할하는 툴킷을 컨테이너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고객사에서 실제 서비스로 쓰시고자 하시는 뭐 단독 호스트가 되실 건 아니면은
AWS의 람다 함수가 됐건 아니면 파게이트가 됐건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 쿠버네티스 환경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펜더라고 하는 컨테이너 방화벽이 배포가 돼서 실질적으로 메인 콘솔과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단과 리포트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그 요약된 언어로는 컨테이너 방화벽이다, 컨테이너 와프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 컨트롤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제 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보안 관점에서 차단 루틴을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리를 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 전에 간단하게 제가 데모샷을 뜬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성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쓰는 AWS 환경의 ECS 구조와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한번 토폴로지를 좀 그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ECS 클러스터를 동작을 시켜서 어떤 다양한 다커 이미지라든지 컨테이너를 운영하신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기본 컨셉은 콘솔과 디펜더가 배포가 돼서 그쪽 영역을 아우르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콘솔 상에서 콘솔이 배포된 상태에서 서비스 노드별로 디펜더가 하나씩 배포가 되는,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동작하는 다양한 하드 기준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스캐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부분은 똑같이 콘솔과 디펜더가 서비스 차원에 맞게끔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배포가 돼서 연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되게 되면은 GUI 화면으로 로그인을 한 순간 실제 고객사에서 연동하신 모든 컨테이너 서비스를 다 스캐닝을 해옵니다.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고객사 환경에 맞는 네임스페이스 기준에 실제 사용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게 되고요.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네임스페이스가 연계되는 2차, 3차 연계되는 컨테이너 서비스가 다 화살표로 연계가 되는 실질적인 트래픽의 유형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드릴다운 방식으로 취약 요소를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확인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니터 탭 안에서 이 vulnerability에 대한 체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컨테이너 관점과 호스트 관점 그리고 이미지 관점에 임팩트된 감염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출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탑10 리스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웹방화벽 IPS를 도입해서 막 돌리셔서 취약 요소로 차단 방법들을 확인하시는 것과 똑같이 컨테이너 사이드의 컨테이너 방화벽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부터는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턴이 바뀐 영역, 우리가 못 건드렸던 영역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메인 컨셉인 거죠. 그동안에 못하셨던. 마찬가지로 서버리스의 대표 주자인 AWS의 람다 함수 같이 제가 같이 연계하고 있는 모 대형 가전업체 같은 경우는 한 4년 반 전에 저희 VM 방화벽 설치가 딱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한 컨트롤이 꼭 필요한데 이 서버리스에 지금 맹점이다. 단순하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이 람다 함수 건드리는 거에 취약 요소 접근하는 거 다 막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때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쪽 영역은 저희 영역이 아니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솔루션 개발이 들어가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은 POC를 하는 부분이 이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만약에 람다 함수를 1000개, 10,000개 이렇게 쓰고 계시다. 짧게는 50개, 100개.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의 적용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람다 함수에 대해서 뒤에 이제 샘플이 나오겠지만요. 람다 함수를 엑스퍼트에서 G 파일로 정보를 다운받고 저희 제품과 연계해서 실제 인베이드 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 람다 함수 전체 풀 연동되는 트래픽 내용을 단순하게 IPv 기준의 차단 룰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액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기능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로 람다 함수와 몇십 개를 연동을 했는데 실제 그 API 트리거로 API 게이트웨이를 연동을 시키면서 가운데에 사용 중인 다양한 람다 함수가 있고요. 그 람다 함수가 단독으로 실제 서비스와 매핑되는 경우도 있고 람다 함수끼리 또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연계되는 다양한 루틴들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그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람다 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냥 감시 얼럿을 띄워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연동이 되면 고객사에서 1번부터 10,000번까지 쓰시는 람다 함수에 대해서 50번하고 90번 몇 번 문제점이 되는 요소를 다 확인해서 얼럿을 띄워주고 때에 따라서는 블록
때에 따라서는 고객사의 뭐 노티를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취약점으로 확인된 람다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단에 뭐 IPS 패턴 검출하듯이 벌너러빌리티에 대한 체크 정보와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된 요소들을 그 람다 함수 기준치로 다 세부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게끔 여기서 확인된 내용들은 다 리포트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제 펑션 컨트롤을 가능하게끔 구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런타임에 대한 이미 빌트인된 내용 말고 고객사 담당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다양한 액션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뭐 시스템 어드민 권한에서 네트워크 어드민 관점에서 커널단을 건드리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스텀 룰을 다 이제부터는 인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다커 이미지가 연계가 돼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때 그 앱에 접근하는 모든 패턴들에 대한 런타임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러다가 쓰셔서 런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컨테이너 환경상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접목해 드릴 수 있게끔 구성해 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컨테이너 데이터로 해서 포렌식 데이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세부적으로 시간 단위별로 어떤 커맨드가 연동이 됐고 그 커맨드가 문제가 됐는지를 출력해서 함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킨스 같은 CI/CD 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젠킨스 앱에서 플러그인이 접목된 상태의 취약 요소 결과를 GUI로 화면에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젠킨스가 아닌 다양한 CI/CD 통합 툴에는 저희가 트위스트 CLI라는 에이전트 방식의 모듈을 함께 제공해서 그 통합 룰에 스크립트를 이제 인입을 하게 돼서 빌드가 완성되는 구조 가운데에 전체를 이미지를 다 스캐닝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게끔 함께 제공을 해줄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실제 구성한 것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와 관련된 부분, 웹방화벽, 그러니까 컨테이너 와프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동작이 완료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성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DBWA라는 이제 툴킷을 많이 쓰시죠. 예를 들면은 설명 때문에 잠깐 약간 중단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많은 이제 웹 취약성 공격을 체크하실 때 DBWA라는 이제 취약성 공격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제 데모 서버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SQL 인젝션 공격을 하신다든지 파일을 업로딩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특정 서버의 헤더 값을 가리고 넣고 뭐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은 뭐 특정 이 컨피그를 적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헤더 값을 정리하는지 아니면은 인텔리전스 게더링 부분에 있어서 특정 데이터가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컨피그를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값을 적용하든지 제너럴 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와프로에서 검색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하고 계시는 다양한 뭐 SQL 인젝션 공격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 정의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해당되는 정책이 이입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젠킨스 안에서 이제 그 쿠브 컨트롤 명령을 사용해서 서비스가 연동된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제가 컨테이너로 동작시킨 DBW 이미지를 공인아이 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인 IP로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이 DBWA 체크할 수 있는 웹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어떤 시기에 컨트롤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적인 웹 페이지의 서버 화면이 보시면 아파치 데비안 리눅스의 아파치 서버 정보까지 다 그 게더링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접목이 되게 되면은 DBWA 항목에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기능으로 실질적으로 인텔리전스 게더링 부분에 서버 핑거프린트를 제거해라 라는 커맨드로 해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에 그 헤더 정보를 다 저희가 없애버리고 고객사 정보를 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BWA 항목에 아까 보였던 서버 정보가 사라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잠깐 중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해서 DBW라는 서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서버를 띄워놓고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화벽 정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웹페이지의 헤더 값을 딱 확인해서
핑거프린트 값이 보이는 것을 체크했고 가운데 어차피 컨테이너 방화벽이 인입이 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나 핑거프린트 지워버려 라는 커맨드를 누르고 세이브 했더니 바로 이제 통제가 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해 드린 거죠.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기존 컨테이너 환경에서 못 했었던 내용이죠. 컨트롤이 안 됐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화벽 환경에서는 뭐 흔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컨테이너나 서브리스는 전무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제 그 새로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테스트를 할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사라진 부분을 웹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리키지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실제 PHP 인포 정보가 확인이 되는 모습 가운데 다시 프리즈마 클라우드 영역으로 돌아가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PHP 화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트위스트락 사이드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내에서 인텔리전스 게더링 부분에 디텍트 인포메이션 리키지라는 화면을 딱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부터는 저러한 정보값을 PHP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게 되는 방화벽이 컨트롤하는 거죠. 야, 나 이거 데이터 누출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럼 이제 세팅을 딱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뒤부터의 접근은 보시게 되면은 자 클릭을 딱 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자 블럭이 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방화벽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PHP 접근에 대한 부분들. 질문 좀 드려도 네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방화벽이 네.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좋은 질문.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설치 방식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예, 컨테이너의 에이전트가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는 컨테이너의 에이전트 방식으로 커널단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쿠버네티스의 콘솔이 설치가 되고 EC2, 엔보이 밑에 각 파드에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잖아요. 서비스 컨테이너가. 마찬가지로 저희도 서비스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는데 그 하단에 동작하는 서비스 컨테이너의 트래픽을 체크할 수 있게끔 프락시로 동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성능 이슈나 이런 좋은 질문이신데요.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쓰시는 이유는 뭐 파드가 문제가 됐건 컨테이너가 문제가 됐건 얼마든지 새로 생성해서 컨테이너 사상의 이론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SA를 유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는 이제 사전 정의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 노드나 컨테이너 파드 개수별로 해서 사이징할 수 있게끔 그 사전 설치하는 그 메모리라든지 CPU에 대한 규격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오버하게 되면은 별도의 노드가 다시 올라오면서 분산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루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의 스케일 인아웃 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능 부분을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람다 함수에 대한 퍼포먼스도 똑같이 특정 람다 함수에 대한 접근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 인할 수 있게끔 그 사이즈, 특정 개수별로 어떤 디펜더가 배포되는지에 대한 기준치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로. 그래서 그거는 좀 세부 정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은 오늘 끝나고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펜더나 콘솔은 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관점으로 배포가 돼서 컨테이너 관점에서 수집을 하고 지극히 컨테이너 관점에서 서비스가 연동되기 때문에 HA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찢었다 살리고 파드를 다시 올리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컨테이너 이론적으로 접목되는 플로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방화벽이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HA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뭐 1 플러스 1, 뭐 HA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실 컨테이너 사상의 클러스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고 있고 또 배포적인 부분도 데몬셋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매뉴얼리하게 적용하신지 방법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유롭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의 로그 화면입니다. 모니터 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연동시켜서 방금 액션이 취해진 통과됐던 것과 막혔던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방화벽 로그 보듯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실 것처럼 인포메이션 그 리키지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 화면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해서 프리벤트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QL 인젝션과 관련된 뭐 흔히 알고 계신 정상적인 DB 값이 있는 상태에서 무한 루프를 돌려서 전체 이제 정보를 다 그거는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했을 때 지금 방화벽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다 이제 테더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DBWA 정책 쪽에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방지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은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게끔 보시면은 다시 인젝션 탭에서 해당 유저애들에게는 이제 저희 방화벽에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웹방화벽의 기능들을 이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니터 탭에서 클라우드 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에 대한 로그를 통해서 방금 전에 수행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로그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DBW 테스트 앱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똑같이 어택커의 공격 정보가 그대로 나오겠죠. 기존에 컨트롤 못 했던 내용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클라우드 DLP 역할로 파일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txt 파일은 확장자는 업로드가 가능하고 기타 나머지 파일들은 다 블로킹해라, 그런 세팅을 주어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하는 루틴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YAML 파일 하나를 올려서 업로드 루틴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석세스풀하게 업로드 됐다는 화면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방화벽 정책 전에.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대한 블로킹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방금 성공한 화면과 이제 트위스트락 사이드에서 파일 정책에 DBW 서버 접근에 대한 테스트에서 파일 업로드를 이제 그 필터를 거는 거를 이네이블하고 실질적으로 txt 확장자 파일만 업로드를 허용하게끔 정책을 준 다음에 바로 이제 액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실제 YAML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또는 파이썬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파일 블로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으로 동작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뭐 DB 접근이 됐던, 어떤 특정 웹서버가 됐던, 특정 파일 접근에 대한 부분이 됐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작할 수 있을 때 대표적인 서비스 테스트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그런 항목으로 이제 요약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벤트 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파일에 대한 인아웃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막혔는지에 대한 정책 로그를 마치 방화벽 로그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거의 일반적인 방화벽 환경에서는 뭐 클라우드 DLP, 일반 DLP가 보셨던 환경이지만 사실상 컨테이너라든지 서비스 환경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이제 컨테이너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저렇게 정책을 다 일일이 하나씩 설정해야만 동작하게 되는 요거는 이제 샘플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는 매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PI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돌려서 한 번에 다 배워놓습니다. 이건 이제 심플한 테스트를 DBW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리즈 하나하는 정책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람다 함수가 뭐 10,000개 정도 동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컨트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스크립트로 다 유연하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펜션 접근은 이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탭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AWS 람다 함수에 대한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뭐 이 람다 함수에 대한 부분도 뭐 너무나 많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사 환경에서 함수 쓰는 부분이 워낙 다양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샘플로 예를 든 부분은 실제 S3 버킷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을 함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한번 예를 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프리즈마 클라우드 사이드에서 접근하기 위한 특정 AWS의 특정 리전에서 람다 함수를 동작을 시켜서 테스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거는 S3 버킷과 S3 버킷 간에 성장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요. 뭐 마찬가지로 람다 함수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함수에 대한 인지를 컨테이너 방화벽에 인입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G파일로 다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대용량 람다 함수에 대해서는 레이어 구조로 해서 마치 네트워크 구조에서 레이어 2 구조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통신이 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성되는 모든 함수들은 함수를 다운받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도 구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PI로 대용량을 늘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특정 리전에 대한 디펜더 설치, 그러니까 즉 프리즈마 클라우드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팅하는 방법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함수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제이슨 파일이 됐던 파이썬 파일이 됐던 연동하는 다양한 함수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이 함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같이 연계해서 인베디드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양쪽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매칭을 시키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모든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방화벽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다 스캐닝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정의한 함수에 대한 핸들러라든지 런타임에 대한 정보 그리고 펑션 네임 함수명을 기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동 입력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G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업로드하고 거기서 인베디드된 파일을 내려받아서 다시 함수에 인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 연동이 끝나게 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적용하는 부분, 예를 들면은 이 구조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ID 패스에 대한 정책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반된 요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군요. 그러면 실제 레이더 탭에서 서버리스 네 번째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뒤에부터는 연계한 람다 함수에 대한 토폴로지들을 연계된 화면을 그래픽하게 확인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부분은 녹색으로 보이시게 되고요. 하나라도 컴플라이언스나 보안 위배된 요소가 나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뜨게 되고요. 그 해당되는 그 항목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컴플라이언스의 몇 번째 항목이 위반이 되고 아니면은 빌트인된 보안 정책의 몇 번이 위반되는지 항목들을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리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리전에 대한 정보 또는 이제 실제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바탕해서 액세스 키라든지 시큐리티 키 접근을 통해서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라인을 연계한 통신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WS 이제 파게이트를 사용하는 ECS 환경 구조입니다. 최근에 이제 파게이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써봤지만은 너무 잘 표현이 맞겠지만 되게 심플하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게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지금 방금 테스트한 DBWA 랩 하나를 뿌리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쉽게 지우셔도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망에서 쓰시는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얼마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EC2 기반의 클러스팅으로 만드셨다면 이제 파게이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데모 환경을 찍은 걸 보여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ECS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파게이트 연동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클러스터를 구성한 상태에서 타스크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하게 됩니다. AWS 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ECS에 연계되는 부분, 파게이트에서 정의한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즉 타스크 정의하는 부분에 대 있어서 예를 들면 웹 서비스다, 또는 DBWA 테스트 랩이다, 또는 C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등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타스크로 정의를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인베디드한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까 컨테이너 서비스를 볼 때 컨테이너 방화벽이 디펜더를 통해서 배포되는 것처럼 콘솔을 통해서 배포되는 역할과 달리 람다와 파게이트 ECS 부분은 인베디드한 구조를 정의해서 양쪽을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하게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타스크를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액티브돼서 동작하는 부분, 뭔가 액션을 취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 항목을 동작시킬 때 실질적으로 런 타스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동작하는 이 구성 가운데 지금 빠르게 올라갔지만요.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트위스트랑 디펜더가 인베디드로 같이 세팅이 돼서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에이전트 방식으로 묶여있는 뭔가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동작하게끔 연계를 해줄 수 있게 되는 컨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시피 룰 안에 실제 파일 업로드한지 인터넷 게더링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런타임 탭에서 서버리스 폴리시 부분 또는 레시피 폴리시 부분에 있어서 파게이트에 연계하는 부분을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지나갔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컨트롤, 예를 들면 ls 명령어만 실행하게끔 해라, 또는 컬 명령어는 무조건 못 쓰게 해라 등등등. 이 파게이트를 통해서 배포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차단한다든지 허용하는 리스트들을 얼마든지 명령어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다 통제한다든지 다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의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파일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업로드, 다운로드 모든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그 AWS 파게이트를 사용한 다양한 배포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웹 방화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접목시켜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개 랩을 꾸렸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시프트를 설치를 해서 통합 툴킷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이제 뭐 커맨드 창에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대용량 단위를 쓰시는 부분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통합 툴킷으로 이제 많이 오픈시프트를 쓰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픈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빌드를 만드시는 구조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젠킨스를 사용해서 제가 마브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8번, 9번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픈시프트 상에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에이전트 방식의 트위스 CLI가 연계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해서 그 빌드를 만드는 모든 파이프라인, CI/CD 프로세서에 대한 벌너너빌리티를 이미지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첫 세션에서도 무궁무진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불안정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뭐 루트 정보를 통한 뭐 여러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벌너너빌리티 관점, 그다음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취약점을 체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픈시프트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적용 못하고 CLI 방식으로 스캐닝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만약에 AKS나 뭐 GCP 상에서 쿠버네티스를 동작하실 경우에는 플러그인으로 연계가 돼서 젠킨스 상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 마브앱을 클릭하시고 빌드를 완성한 9번째를 클릭하게 되시게 되면은 실제 로그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빌드를 완성한 이 마브앱이라는 내용의 8, 9번 디플로이먼트 하는 구조를 갖췄는데 이때 CVID 취약 넘버로 해서 스캔이 된 결과 값을 다 체크를 해주죠. 기존에 전혀 못 봤던 내용들입니다. 무수히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특정 사이트, 특정 다커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긴 한데 사실상 이번 랩을 준비하면서도 실제 다양한 이미지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사실상 많은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상에서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내에 어떻게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연계가 돼서 정리를 하면은 그 컨테이너 환경, 서버리스 환경, 그리고 오픈시프트 또는 CI/CD 환경에서 각각 개의 요소에 방화벽 접목을 시켜서 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접목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못 보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안 관점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툴킷으로 활용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주최한 베스핀 글로벌하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 MSP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AWS, MS Azure, GCP 그리고 이제 향후 알리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물론 이제 ES 관점의 부연 방법도 있지만은 최근 특화된 이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의 전체 리소스를 스캐닝하면서 취약 요소를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컨테이너 서버리스 관점, CI/CD 관점에도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켜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신 분들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너무 짧은 1시간 동안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모 S사에 하루 종일 그 세션 구성하고 이제 클리어를 하고 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뭐 100% 보안 솔루션은 없지만 최근에 없었던 부분을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CI/CD 쪽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쪽도 마찬가지고 서버리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제안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베스트그룹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연계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고객사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로 세부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 빠른 데모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갈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바로 하실 분 없으시죠? 중간중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뒤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